예, 계속해서 정치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배병휴 월간 경제풍월 대표 그리고 장기표 전 사정치연대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아까 북한 얘기하니까 참 끔찍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께 좀 아무래도 두 분은 또 과거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권을 쫙 봤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아버님이 선친되시는 분이 유수호 의원이죠. 좀 설명해 주시죠. 9.3이 그 유신 때 그 왜 부장판사인데 그 반정부 시위하는 주동자들이 석방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사법파동인가 거쳐가지고 이 양반이 군복을 법복을 벗었는데 그 뒤에 국회 두 차례인가 진출해가지고 저 박정희 공화당하고 같이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 바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할 때 부녀 간에 이거 이상한 악연이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견강부회가 아니냐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도 굳이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경강부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버님이 아주 꼿꼿하신 판사였어요. 그렇죠. 부장판사. 그다음에 유신 때 뭐 그렇게 판결 내렸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물론이죠. 그때 소송을 펄했을 때. 직접 많이 겪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전 유수호 씨를 잘 모르고요. 모르는데. 공화당 의원 했는데, 너무 그것도 꼿꼿하다. 전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또 역으로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반기 들었던 사람을 다시 이 공화당에서 국회의원을 이 국회의원을 공천을 줬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좀 색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요, 사실 그 사건 자체를 유죄인지 풀어준 그 사건 자체를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여기 들추어 내는 거는. 아니, 글쎄,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려요. 그렇죠. 아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악연을 비교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악연은 꼭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6일, 이제 친박 쪽에서는 6일까지가 이제 마지노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인가요? 20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 이게 뭐냐면 일단 나는 추경 처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하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목분인결이에요, 목분인결. 집권 여당의 내부가 지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번 말 한마디 해서 찍어서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면 그건 다 비판적으로 원론적으로 저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 자체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농객들도 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언론도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데 그건 누가 몰라요. 저도 그 동의를 하는데 그 대신에 현재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야당이 협상을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정치 파동이 왔다면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친이나 비박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느 시점에 빨리 책임을 나가야 돼, 이거는. 저는요, 이 초기에는 유승민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하여튼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유승민 대표로서는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또 야당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렇다는데 그걸 끼워넣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옳지도 않은 법을 끼워넣기 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지 그 경위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말하자면 다시 거부되지 않습니까? 무효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누리당을 엄청난 혼란으로 빠뜨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 협상을 주도한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유승민 대표는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지금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친박 사람들도 딱 이 점을 가지고 왜 끼워넣기를 했느냐, 원칙에 맞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당이 이런 사태에 왔으면은 즉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될 정도 되면 협상을 주도한 당신은 책임져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청 갈등, 뭐 대통령이 물러나라 하니까 물러난다. 아, 대통령이 물러나라 한다고 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그 말에는 저도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파동을 수습해가지고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야 됩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의 주역이 있던 원내대표가 어떤 명분을 그거라도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식으로 해가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물러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최고회의를 보면은 내가 목분인결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럴 수가 없어. 당대표가 뭐라 하는데 최고위원들 해가지고 그거 하고 무슨 뭐 아주 저속한 말로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는데 그거 유승민 대표가 딱 있어요. 원인 제공자는 유승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또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하느냐? 새누리당을 보세요. 친박이 소수고 비박이 다수예요. 친박이 지금 원내 경선에서 판판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소수파의 대변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어디로 갑니까? 근데 세부적인 사항에 가면은 지금 장기표 원장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찍어내라고 해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취임한 원내대표가 물러가느냐. 그 말은 옳은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해서 사태가 벌어졌느냐. 그 원인을 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물러나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친박 의원들이 그 물러나야 될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비박이 적다 그랬는데요. 본래 친박 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비박이 적냐? 그래서 또 이 사태를 두고 흔히들 친박 대 비박 당권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또 실제로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친박세가 강하고 또 다음에도 당권을 장악하려 그러면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국정 운영을 잘하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한테 책임이 있고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걸 확실해야 된다. 자꾸만 책임을 야당한테나 원내대표한테 떠넘기면 더 인기가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있잖아요. 요 얘기는 여기서 하고 새누리당 얘기 조금만 딴 건데요. 제가 좀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 9월에 말입니다. 골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골프 대회를 개최하겠다. 전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정서와 시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골프를 못 배웠어요. 저도 골프 못 쳐요. 그래서 굉장히 반골프지만은 지금은 골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골프를 쳐야 돼요. 치시죠, 그러면. 저도 뭐 골프는 안 칩니다만. 경남지사가 왜 하필이면 골프냐 이게 말입니다. 골프 아니고도 공무원들 사기 안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벤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 골프냐 이렇게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정확한 배경을 몰라요. 왜 골프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와 골프 산업하고 직접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올해 이 시점에 메르스 때문에 해가지고 뭐 관광사람 이렇게 할 때 왜 골프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해요. 대표님, 국민정서 고려는 잘못된 정서다. 그것은. 그러니까 메르스 정국 이게 조금 잘못된 정서다. 이거 아닌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거는 뭐 또 홍준표 씨가 특별히 뭐 또 골프를 좋아하고 또 뭐 그런 요청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뭐 저는 그거 뭐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우리 배 선생님 말씀대로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글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골프장 근처에 논밭도 많은데. 글쎄, 어쨌든 골프에 대한 위화감 같은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하필은 왜 골프냐? 이거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홍준표 지사한테 직접 해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또 중국 가가지고 공무원들 연수 가가지고 저런 교통사고 났습니다만은 반드시 해외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또 뭐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려 그러면요. 이런 때 또 뭐 가뭄 지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뭐 보람이 아닌 사기 진짜. 사기지. 그런데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 말도 저는 나올 수가 있고 그걸 또 기자들이 또 듣고 또 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또 야당 얘기를 한 꼭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그 모임에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종걸 원내대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엔 혁신 정당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고문들이 이제 원로 고문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하다가 지금 현역으로 왔습니다. 바깥은 천정배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건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하고 인사정책이 가져왔다고 봅니다. 분당론의 기본 진원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피해감 같은 것도 있고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무총장 인사 때부터 이 비틀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혁신위원장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만은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하고 총선에 총선에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중립 끌고 가겠다 하는데 그 현재 대한민국 정당의 체질로 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총장이 말이 어떻게 해서 공천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그 당이 어떻게 해요? 친박이 왜 나왔어요?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친박 학살을 해가지고 공천에서 학살해가지고 친박이 나와서 오늘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당론도 현재와 같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으로서는 저기 잠재워 치지 않아요. 뭐 8월, 9월쯤 돼가지고 뭐 나올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비노 쪽에서 얘기하는 거 흔쾌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혁신 안에서. 그렇지 않고는 저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요. 네. 이 시간을 자꾸만 끌면 갈라지지 안 하고 다 따라다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와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친노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친노가 새정치연합을 주도하는 한은 다음에 또 정권을 못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결단을 내야 되는데 정권 잡는다고 본인도 생각하죠, 근데. 근데 못 잡죠. 뭐 저는 못 잡는다는 걸 또 광주 시민들이 또 상당히 또 그걸 확인한 거고요. 못 잡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번 선거에 계속 졌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즉 총선과 대선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친노 주도하겠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뛰쳐나오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뭐 9월달 되면 또 연말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좀 새가 클성 싶으면요. 친노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중에 또 핵심 되는 사람 몇 사람은 당신 왜 그러냐고 말이야. 당신은 공천 받고도 남는데 이렇게 또 썩 몇 사람 이탈시켜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천 못 받을까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당은 정말 깨지든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야나 지금 이렇게 파별로 개파로 대결하는 게 바탕에는 공천권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공천권이에요.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사활이 걸려있는 거거든. 지금 유승민 여기도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보면은 결국은 공천권입니다. 친노, 비노 그 관계. 그런데 이거를 혁신안이 흡수를 못한다면은 분당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필연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제 탈당이 진짜 이루어지면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래 시사탕탕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